grew older, this burning desire became so strong that I bought me a ticket to fly over. And then I found you, and we fell in eternal love right from the beginning. Stars 하도 녹화본들을 달라고 하시니까. lagoon, palms swaying under the moon, and we swimming out into the calm crystal sea. In that fateful night, I thought to myself, I'll do 네, 59분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들어오셨네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파트너들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아이고, 또 우리 신유정 사장님, 남수옥 사장님 배경 완전 끝내주십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예쁜 배경만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신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신 사장님도 들어오셨고요. 아이고. 자, 7시입니다. 핸드폰으로 녹화하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밤새 안녕히 주무셨죠? 네. 우리 이용주 사장님은 오늘 머리를 감으셨나? 왜 이렇게 단정하셔? 네. 자, 아이고, 녹화를 했더니 막 물리네. 자,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죠? 네. 네. 우리 드디어 내일, 제가 익산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어머님들, 네. 우리 방시현 사장님들 들어오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아침 준방에 준방송에 이렇게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벅찬 좋은 아침입니다. 자, 지금 7시가 지금 넘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울리니까 지금 제가 막 갑자기 정신이 없네요. 자, 남들은 전부 다 침대 속에서 5분만 더 하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화면 앞에서 정자세로 앉아 계시고 또 예쁘게 그냥 아주 그냥 100만 불짜리 미소들을 또 띄우시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더 가슴이 벅찹니다. 자, 7시에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평범함을 넘어서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또 열심히 또 달려야 되는데 매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찌뿌둥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끔 하시고 오늘도 뜨거운 열정으로 다 불타오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쇠빙선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어느 예전에 건강마마인가 그분이 쇠빙선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제가 처음 쇠빙선을 알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쇠빙선 제가 오늘 지금 PPT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액티바이즈 쇠빙선 자, 배 안에 액티바이즈가 쫙 있습니다. 재미나이가 아직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림의 구현이 좀 잘못됐어요. 여하튼 이 수면이 이렇게 얼음으로 덮인 이런 바다 강을 그 얼음으로 덮였으니까 그 뒤따라오는 다른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얼음을 깨트려서 항로를 열어주는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저런 배를 쇠빙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하자면 이런 우리가 바다에만 강에만 이런 얼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빙하를 가지고 살지 않으시나. 제가 어저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나이를 이기고 쇠빙선을 깨고 액티바이즈 힘으로 지금 간지러워서 디즈니랜드로 갈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액티바이즈를 10숟갈을 먹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순간 야, 내 한계에 도달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세월을 잃는 장사가 없다 보니 마음에서 먼저 아웃라인을 그리십니다. 야, 뭐 내 나이에 뭐 지금 그리고 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나는 원래 주업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리시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PM을 하면서 많이 좀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진 게 뭐냐면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되죠. 이 과거에 사이먼 뉴컴이라는 아주 되게 유명한 그 미국의 과학자이면서 천문학자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 똑똑한 분이신데 어느 날 과학적을 넘어서 수학적으로 딱 무언가를
증명해냈습니다. 그게 무슨 증명이냐면 인간은 절대로 공기가 너무 가볍잖아요. 이 공기보다 무거운 엔진을 달고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완벽한 논리예요. 누가 들어도 뭐 초등학생이 들어도 엔진을 내가 달고선 지금이야 뭐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엔진을 내가 달고 공기보다 무거운 엔진을 달고 하늘을 난다 이런 거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지 하늘을 나는 건 신의 영역이지 우리 사람들은 안 돼. 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 타고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어, 그 완벽한 이론이 그 발표한 2년 만에 누구한테 깨진 줄 아세요? 우리는 당연히 뭐 비행기가 나는 거라고 보고 자라왔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그때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2년 만에 그 논리를 딱 깬 것이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점 하던 동네 두 청년이 있었대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두 청년한테 깨죠. 네, 누구죠? 라이트 형제. 네, 역시 딩동댕. 아이고 완전 똑똑하십니다. 라이트 형제죠. 1903년 겨울에 이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게 됩니다. 얼마나 날았냐면 고작 12초. 고작 12초. 근데 거리는 37m를 날렸대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비행기 날개 길이보다도 짧은 거리지만 어쨌든 날았습니다. 날다가 뚝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선 비웃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저희도 만약 그랬겠죠. 아이고 꼴랑 보고 날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실험을 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들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37m가 그 37m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여하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인간들이라는 그 인간의 머릿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자 우리는 절대 날 수 없어. 그건 신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쵸? 그 머릿속에 꽁꽁 그 붙어 있었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편견? 뭐 어쨌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말 최초의 37m이긴 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그 생각 자체를 깨부순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PPT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도는 반드시 이론을 이깁니다. 제가 또 드릴 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PM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와닿았던 단어는 알아차림이었거든요. 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믿음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은 그 미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지요. 2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른다는 그 사실 그거 자체를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늘 사람한테는 인간한테는 두려움이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PM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정도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세포를 알아가면서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지금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옛날 의학계에서는 인간이 1.6km 그거를 좀 저 마일로 하면은 미국에서는 1마일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1.6km든 1마일이든 여하튼 예전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4분 안에 1.6km라는 그 거리를 4분 안에 뛰면 심장 그리고 숨쉬는 폐 얘네들이 전부 다 터져서 디즈니랜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4분이라는 벽에 한계치를 놓고 절대 인간은 1.6km라는 거리를 4분 안에 뛸 수 없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벽을 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954년이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1954년에 로저 베니스트라는 어떤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 어떤 선수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공책에 적어보는 보고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로저 베니스트라는 선수가 3분 59초라는 4분을 넘지 못한다 그랬는데 4분 안에 가게 되면 심장과 폐가 다 터져서 디즈니랜드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1초 3분 59초로
그 프레임, 그 각인을, 그 벽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어땠을까요? 디즈니랜드로 갔을까요? 터져서? 아니죠. 안 터졌으니까 저희한테 지금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겠죠? 네, 심장이 멀쩡했대요. 자,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절대 안 깨질 것 같은 그 기록이 깨지자마자 불과 2달 만에 10명이 그 4분의 벽을 깼고요. 1년 안에 27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벽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맞아요. 그동안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육체의 어떤 몸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나는 안 돼. 저건 불가능해. 나는 어려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뭐 기타 등등. 내 스스로 쳐놓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장벽이라는 거.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깨부셨다라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도 똑같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 뭐 그것이 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과연 뭐 어떤 직급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모든 것에는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한계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는 좀 깨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빗장을 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한계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음의 장벽은 이렇게 멋지게 허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이라는 거죠. 자, 마음은 당장이라도 뭐 어떤 직급에도 가 있고 뭐 그림을 그려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다 그릴 수도 있겠지만 막 그래서 펄펄 하늘도 날 것 같겠고 또 여러분도 BMW 몰고선 또 그냥 열심히 또 멋지게 또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침 7시 되면 준방송에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천근만근 이거 그러진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몸에는 자, 저를 보세요. 70억 가닥의 모세혈관, 미세한 정말 모세혈관들이 있대요. 70억 가닥. 70억 가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얕은 정말 너무 얇은 너무 긴 이 길을 따라 무려 100개 조의 세포가 세포가 뭘 받죠? 산소도 받아야 되고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산소와 영양분이 이제 세포 속으로 배달이 되면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야속하게도 나이가 들면 이 길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을 해서 나이만큼 막혀요. 50대가 되면 50%가 막혀 70대가 되면 70%가 막혀 자,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히는 동안 우리가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몸에서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여하튼 혈관이 막혀서 세포로 가는 산소가 결국은 그 산소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뭐 아침마다 말씀드렸지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들이 파업하는 거죠. 그렇죠? 세포들이 파업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생각까지 자극돼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세고 하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산소가 60%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를 결국 아프게 하는 무서운 세포로 얘네들이 변질이 되죠. 산소가 제대로 못 받아 버리면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한겨울에 빙하기 같은 것들이 찾아오죠.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뭐 그것이 암으로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겨울바다 같은 거 일반 배가 지나갈 수 있을까? 꼼짝도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거대한 얼음을 산산조각 내서 길을 뻥 하고 뚫어주는 거대한 배, 바로 그림에 나와 있는 액티바이즈라는 쇠빙선입니다. 자, 우리 몸에도 이 쇠빙선이 필요하다는 거, 꽉 막힌 내 몸의 혈관들을 쫙 열고 뚫고 먼저 뚫어야 되겠죠. 뚫어서 들어가가지고 강력한 쇠빙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액티바이즈가 아닐까 예전에 들었던 그 강의를 너무 기억이 남아서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액티바이즈를 쫙 마시면요 그 안에 있는 비타민 B 복합제가 오케스트라처럼 멋진 화음을 내면서 쫙 올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플러시 현상 느끼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코틴산 아미드는 플러시 현상이 자체가 없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나이아신과 같은 이 모세혈관을 빵 뚫어주는 이런 플러시 현상을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혈관에 이런 길이 결국 뚫리면 어떻게 되냐? 그 길 따라 가는 거죠. 길 따라 누가 가요? 네, 산소를 듬뿍 실었던 이 적혈구가 결국은 세포 속으로 쏙쏙쏙쏙 쏟아져 들어갑니다. 적혈구 하나에 산소가 10억 개씩 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에 10억 개씩 이렇게 산소가 실려서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억 개라 그러니까 감히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NTC라는 어떤 그 기술력을 타고 내 몸에 가장 영양분이 필요한 세포로 정확하게 총알처럼 쫙 배달이 됩니다. 로켓 배송처럼. 자, 그러면 밤새 웅크리고 있었던 그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벌떡 일어나죠. 아이고 이제 숨통이 트이네. 숨을 쉬게 되는 거니까 산소를 실어 나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도 요런 것을 받으셨으니 이제 신나게 뛰어보실 일만 남으셨을 겁니다. 자, 결국 마법이죠. 아침마다 저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몸도 무언가에 꽉 막혀져 있을 때 가장 답답하고 아프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해서 자, 혹시 여러분들이 아침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생각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침 7시마다 이 이른 아침에 화면 앞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장벽이라는 어떤 쇠빙선 이런 거를 깨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께 감히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두려움 앞에서 이 시도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먼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가슴 뛰는 이 쇠빙선을 그러니까 과감하게 쫙 출항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게 액티바이즈가 아닌 파워 칵테일이죠.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이거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하튼 자,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이고. 액티바이즈 큰 거? 네, 맞아요. 33주년 리미티드 스페셜 프로모션. 네, 5+1 핀라인 액티바이즈 프로모션이 드디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어저께 거겠네. 오늘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한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이거 주문해달라고. 자, 여러분 33% 업사이즈죠? 이게 30주년 때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30년 만에 액티바이즈가 큰 업사이즈가 처음 받고 난리다. 그 여러분들 SNL인가? 그 이수지가 요즘에 날 가냐? 이거 하는 건 지혜은이 하는 거야. 날 가냐? 저 너무 재밌어서. 하여튼간 그때 제가 독일에 가 있었을 때 하필이면 또 학생들 시험 기간에 제가 갔었어요. 30주년 때. 그때 잠을 꼬박 새고 이미 너무 빨리 품절이 돼서 독일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롤프 소르고 회장님 이렇게 모든 리더들이 전부 다 사정해서 우크라이나에 갈 것을 저희가 좀 물량 이거를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제가 밤을 꼬박 새고 주문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 11시에 시작이 돼서 아마 글쎄요 그때는 완전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이어서 사는데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액티바이즈 오늘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액티바이즈는 여러분들 정말 약방의 감초가 제일 수치가 아니라 액티바이즈입니다. 액티바이즈는 제가 필수 삼통사라고 하잖아요. 인체의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1차 간해독에서도 비타민 B군은 필수로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비타민 B군, 심군 아니고 B군 너무 각인이 되죠. 네, 심군이 아니고 우리 심군 들어오셨죠? 멋진 우리 심군. 자, 거기에는 이제 8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건강에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BCBC 제가 그랬죠. BCBC 하면 BC가 부족하면 BCBC란다. 자, 수용성 비타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과하게 섭취를 하셔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얘네가 전부 다 활성형으로 해서 세포까지 안 들어가는 것이 없고 만약에 내가 너무 과하게 드셔가지고 만약에 남아도는 비타민이 있다라면 결국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다 돌고 쓰일 곳에 쓰이고 나머지 것들이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다 소변으로 나오는데 단 비타민 B12와 비타민 B9은 제외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서머리만 해드릴게요. 비타민 B군 안에는 자, 무려 8가지 비타민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요거는 PPT를 안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타민 B1을 우리가 학명으로는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이 티아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타민 B1을 다른 말로 티아민이라고 해요.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B군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발견이 되어서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티아민이라는 것이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예전에는 각기병이나 또는 우열성 신부전이라는 어떤 그런 병에 걸렸고 또
정신 상태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뇌졸중, 뇌병증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특히 간 때문이야 하는 어디? 우루사에 들어있는 것이 비타민 B1입니다. 얘네들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면 여러분들 식욕부진, 저는 제발 식욕부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식욕부진이 안 되죠? 미치. 저 어저께 새벽 1시까지 먹고 놀다가 왔거든요. 새벽에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먹습니다. 저는 살면서 식욕부진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보고 디즈니랜드 가고 싶은데 여하튼 그리고 근육 기능이 전부 다 떨어지고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성 신부전증, 그 다음에 손발과 괜히 이유 모를 말초 신경병증, 아픈 따끔따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B1들 피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 있으면 결핍이 되면 안 되고요. 자, 비타민 B1이 바로 액티바이즈에 있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B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 B2겠죠. 1, 2, 3로 나갑니다. 자, 비타민 B2가 바로 리보플라빈입니다. 에너지 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비타민인데 얘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그 두 가지 효소 중에 하나의 보조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필수 조효소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리보플라민이 대부분 여러분들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주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내가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서 입술에서 스포가 생기거나 입술이 터지거나 또는 혓바늘이 돌거나 이런, 그리고 내가 너무 면역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괜히 입에서 구내염이 나고 구순염이 생기는 이런 입 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비타민 B2 리보플라민의 결국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아몬드 같은 데 이 비타민 B2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식물이나 동물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제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비타민 B3 나이아신. 자, 나이아신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가 있는데 우리 액티바이즈에는 뭐가 있죠? 나이아신 아미드. 네, 나이아신 아미드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니코틴산 아미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얘네들은 정말 그 에너지 세포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약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천연으로 이 나이아신은 양리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쓰였고 지금 기능의학병원에서도 이 나이아신 비타민 B3는 많이 썼는데 여러분도 아직 알고 계시겠지만 충북대 배석철 교수님의 논문 하나로 전 세계가 지금 이슈화가 됐습니다. 이 나이아신 니코틴산 아미드가 암 억제 유전자 비타민 B3에 렁스3라는 그것이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현할 수 못하게끔 얘네들이 억제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니코틴산 아미드.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를 드시게 되면 간 나쁘신 분들이 간이 재생이 되기도 하고요. 녹내장이 되게 이롭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석철 교수님이 그 실험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일단 암을 억제를 한다. 암 예방에 탁월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은 양리 효과도 있다. 아주 여러분들 기억력 감퇴 또 뭐 우울증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런 거 떨어지시는 분들은 비타민 B3의 부족이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 4는 없어요. 4는 없고 5로 넘어갑니다. 5번째 발견된 비타민 B군입니다. 자, 바로 판토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과 동물이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을 안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얘네들을 대사를 만들어주는 조효소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코엔자임 Q10, 다시 말하면 코큐텐이죠. 그거를 생산하는데 비타민 B5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엔자임 Q10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 B5입니다. 꼭 아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이 정말 에너지를 얻는데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알고 있는 것들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지금 나불나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타민 B5고요. 자, 그럼 5가 있었으니까 이제 6이 나와야죠. 야, 6, 9, 12 하고 여러분들 6, 9, 12 369, 369가 아니라 6, 9, 12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 호모사이언스. 호모 사이언스, 호모. 호모 사피엔스, 네, 호모시스테인이죠? 호모시스테인. 네. 여러분들 혈관복을 그냥 칼로 조용하게 쓱쓱 긁고 다니면서 혈관에 상처를 내는 악마 같은 사단의 존재,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조용하게 전부 다 긁고 지나가면 그때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끔 미리 예방을 해주고 군대처럼 쫙 깔려있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 B6, 9, 12, 6, 9, 12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춰주는 아주 강력한 항염 비타민들이죠. 자, 이 비타민 B6를 우리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100가지가 넘는 어떤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냐면 주로 여러분들 뇌 건강, 신경계 여기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레몬 주스가 뭐죠? 내가 좋아하는 건데. 레모네이드? 아니. 리스토레이트. 리스. 네, 리스입니다. 아니, 이게 민호기는 안 먹어서 그러나. 자, 리스. 여러분들, 그 리스가 지금 미네랄이잖아요. 그쵸? 이 비타민 B6는 우리가, 저 소장 중간에 공장이라고 있어요. 소장의 이제 구조를 보면 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비타민 B6가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타민 드셨던 모든 비타민들, 그다음에 리스토레이트 같은 이 미네랄을 흡수할 때 반드시 또 비타민 B6가 있지 않으면 걔네들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미리 점막을 치고 리스토레이트가 들어올 때 얘네들을 받아들여서 흡수할 수 있게끔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 꼭 쓰이는 필수 조효소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B군들은 정말 필수예요. 자, 저는 우리 신군이 저한테 필수거든요. 리던데 비타민 B군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거, 건성 두피 같은 거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피로에 의해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결핍이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피리독신, 비타민 B6의 결핍으로 주로 이 두피에 있는 건염 같은 거, 건성염,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질병을 병명하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B6가 결핍이 돼도 그런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야 되겠네요. 비타민 B7, 바로 비오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비오틴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죠?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 샴푸에도 많이 쓰입니다. 네, 머리에 관여하죠. 탈모, 그쵸? 자, 탈모나 또는 손톱이 얇아져가지고 부서질 때, 또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신경병증,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신경병증, 결핍이 되면 그런 거에서 관여가 되는 것이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지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사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효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은 자, 거기까지 하고요. 비타민 B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는 아주 필수지요. 자, 얘는 엽산이라고 합니다. 주로 엽산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산모가 생각나시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산모, 임신 가임기 여성이나 또는 임산부들한테 정말 필요한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이 DNA나 또 RNA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 데 정말 필요한 아미노산 생성을 할 때 아미노산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 B9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는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산부님들 뱃속에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에 의해서 아이들이 점점 크죠. 오늘 말이 이게 버벅거리죠. 그때 필요한 그 수용성이 바로 비타민 B9, 바로 엽산입니다. 자, 비타민 B12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를 우리가 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뇌에 작용을 합니다. 뇌신경과 그 다음에 뇌 건강, 그 다음에 신경 건강, 그 다음에 혈액 건강 최적화하는데 필요할 때 가장 쓰이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이 다리와 말에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따끔따끔한 거, 그 다음에 빈혈, 특히 여러분들 백반증이라는 거 아세요?
네. 백반장, 마이클 허옇게 잭슨. 마이클 잭슨, 맞아요, 맞아. 그 백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달걀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젤슈추가 이제 사과 맛이 나면 이제 스피룰리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레몬 라임에서도 스피룰리나가 들어갔었죠. 요런 거,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 B12인데, 얘는 주로 뇌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신경계의 수초, 그러니까 신경계가 있으면 전선이 있으면 그 전선을 만드는 피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미엘린이라는 거죠. 그 미엘린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장악한다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 바로 호모시스텐의 농도를 또 낮춰주는 가장 필요한 필수 비타민 B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대충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여하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비타민 B군 액티바이즈 프로모션 11시에 시작이 되죠. 잠깐 서머리를 해드렸고, 비타민 B군 복합체 하모니가 됐고, 그 다음에 산소를 적혈구에 싣고 가는 산소 공급률을 높여주고,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필수가 되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 NTC 기술로 여러분들께 세포까지 바로 그냥 한 번에 싹 쏴주는 로켓 배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줌 너머에 여러분께 전하는 뭉클한 응원 그러면서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안 돼, 그 장벽을 여러분들이 허물어 보셨으면 좋겠고, 내 혈관에 바로 내 몸속 혈관에는 액티바이즈라는 세빙선을 띄워서 뻥 뚫는 여러분들 아침을 맞이하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의 장벽에도 시도라는 멋진 세빙선을 띄워보세요. 37m의 시작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라고 제가 PPT에 써놨습니다. 우리 몸도 내 인생도 장벽을 깨고 나가는 가슴 벅찬 하루 생기 넘치는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29분에 드디어 잘 마쳤습니다. 우와, 자, 시간을 잘 마쳤네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함으로 요이 땅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신나는 불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는 여러분들 Q&A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녁 때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입이 말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